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연락이 와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언제든 누군가의 삶을 볼 수 있고 언제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는 혼자라서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정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만 있어서 외롭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라서 편하다. 상황은 완전히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해석.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대한 관계와 실제 관계의 차이. 즉,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거리가 외로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은 사람도 외롭고 연인이 있는 사람도 외롭고 결혼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외로움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결함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입니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혼자 남는다는 것은 곧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혼자 사냥할 수 없고 혼자 잠을 안전하게 잘 수 없고 혼자 위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특별한 경고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배고픔이 몸을 움직이게 만들듯이 외로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을 찾게 만들고 관계를 만들게 만들고 집단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즉,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신호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매일 집단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전한 상황에서도 위험 경고가 울립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외로움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현실보다 뇌의 오래된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더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양이 아니라 연결의 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외로움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과 깊이 대화하면 외로움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즉, 외로움은 사람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미 부족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해받는 경험을 원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외로움을 해결하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여기서 현대 사회에 큰 함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SNS입니다. SNS는 연결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를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 즐거워 보이는 관계, 완벽해 보이는 순간들. 그리고 뇌는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나만 빠진 것 같은데? 이 순간 외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비교할 때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는 밤보다 SNS를 보고 난 밤이 더 외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현실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머릿속 비교에서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생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실패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인간의 뇌는 완벽한 연결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괜찮아도 뇌는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고 협력하고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를 발전시킨 힘이 현대인의 외로움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외로움이 착각이라면 왜 이렇게 현실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외로움이 생각이 아니라 신체 감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무겁고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납니다. 이 감각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현실적인 문제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이 감각을 사회적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통증이 신체적 통증과 같은 회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외로움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외로움 신호가 울리면 사람을 만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 대신 콘텐츠를 만납니다. 영상, SNS, 메시지, 뉴스. 뇌는 연결을 원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항상 연결되어 있지만 항상 외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해결 방법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관계 부족 문제가 아니라 주의 방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의 주의는 항상 나에게 없는 것으로 향합니다. 나에게 없는 사람, 나에게 없는 관계, 나에게 없는 순간. 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 외로움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대신 내가 누구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외로움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인간의 뇌는 놀랍게도 연결을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안정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안부를 묻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 외로움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여전히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그 방향을 이해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사람에게로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